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구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유시민 작가는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당원들을 상대로 선동을 시작했다. 그 선동의 방향은 어디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필연적 실패의 길. 자, 누가 나왔나? 유시민 작가가 나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ABC론이랑 증축론을 주장했었는데 이번에 좀 매불쇼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구상,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구상은 굉장히 위험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금도 넘었다, 동지라 불렀던 입으로 저주의 언어를 토해낼 수 있냐,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은 유시민의 정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유 작가도 그랬지만 김어준 씨 방송 다스베이다에 나왔던 편집 내용들은 거의 다 이번에는 나온 것 같은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 발언 수위를 일단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 유감스럽죠. 네. 너무나 유감스럽고 비겁하고요. 네. 정말 비겁해요. 네. 이 용어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비겁하다. 왜 그러냐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판할 수 있고요. 네. 저도 늘 염원해왔던 게 공론장에서 대통령이 뭘 잘못한 것 같다라고 대놓고 비판을 하든가. 네. 그게 아니고 자꾸 대통령은 우리를 배신했을 리가 없는데 자꾸 대통령이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중간다리 누군가가 자꾸 속이는 걸 거야. 대통령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어. 그게 김민석이야. 봉국 민정수석이야. 네.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니까 저 진짜 대통령 뜻이었나 본데? 네. 보수 인사를 등용한다든가 네. 보안 수사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네. 대통령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진짜 친명이야 하다가 네. 대통령이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대통령 뜻이 소신이. 그러니까 몰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고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었어요. 네. 대통령이 지금 공소 취소 거래하려고 네. 야합하려고 딜하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그나마 유 작가가 이건 대통령의 뜻으로 보인다. 내가 쭉 지켜보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인정한다. 이제 인정해야 된다. 네. 저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대통령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어제. 네. 네. 근데 제가 비겁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짐짓 이게 되게 용기 있는 발언 같거든요. 네. 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진영에서 저렇게까지 현재 비판한다고? 1년 차인 대통령을. 이야 솔직한데 진짜 네. 나라 걱정 엄청 하네. 네. 그렇게 짐짓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네. 실체를 보면 책임질 만한 포지션은 극도로 피해요.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이냐면 최욱 앵커도 지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공론장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방송 타가지고 막 사람들끼리 싸움 붙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메일을 보내고 뭘 할 수 대통령한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왜? 네. 나는 그냥 시민인데 작가인데 그런 게 저는 너무 비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정치를 하세요. 정치를 하시면 돼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쪽으로 연락을 했을 때 박변님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가 진짜 청와대 쪽에 연락을 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청와대가 수용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도 오늘 오면서 다 듣지 못했지만 한 3분의 2 정도 들었는데 네. 그럴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유시민 작가가. 네. 자기는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국민한테 얘기한다. 거예요. 네.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불가능한 가정이고 유시민 작가는 국민을 상대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당원들을 상대로 선동을 시작했다. 맞습니다. 네, 선동을 시작했고 동의합니다, 저도. 근데 그 선동의 방향은 어디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정통 민주당을 지키자. 정통 민주당. 예, 이거를 지금 내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게 왜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느꼈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통 민주당의 노선에서 크게 두 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검찰 개혁. 그러니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통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네, 예. 저는 그거 그 정통 민주당의 노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방송 나가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그 엊그제 방송에서도 제가 부대변인 만나서도 그랬어요. 강소영 변호사도 열심히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지금 쫄지 최근에 말라고. 검찰 개혁 관련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대통합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내가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하시라고 제가 그분들한테 강성필 부대변인한테도 내가 쫄지 말라고 네. 그 노영희 변호사한테도 쫄지 말라고 당원들에 쫄지 마라. 네. 할 말을 해라. 네. 올바른 얘기는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강소영 변호사 얘기를 많이 했지. 네. 강소영 변호사 아주 용감하게 잘 얘기한다. 그러면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어쨌든 검찰 개혁.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탈원전. 탈원전. 네, 이것도 커요. 네. 지금 보면은 AI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쪽을 지금 하겠다는데 반도체가 결국엔 다 전력이거든요. 네. 근데 전력은 결국 원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탈원전 친환경이 민주당의 오랜 노선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드라이브 걸었었죠. 바로 그 문재인 정부의 양대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노선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폐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방송을 보면서 댓글 중에 진짜 인상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이재명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유 작가의 그 어제 했던 네. 평론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댓글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되도록 만들자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말을 시작한 겁니다. 유 작가가.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데 유시민 작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미 FTA 추진을 하면서 기존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 강준만 교수 같은 분이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우클릭을 하더라. 네. 잠깐파기 키고 우클릭 하더라. 우회전을 하더라. 그래서 막 비판하니까 그때 막 유시민 작가가 그 노무현 대통령 편에서 그걸 막 엄청나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 네. 강준만 교수를. 네. 그 지금은 똑같은 그때, 상황 아니냐? 그때 기억나는데 굉장히 둘이 설전이 좀 맞아요. 예. 심했죠. 엄청나게 심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강준만 교수 같은 그런 코멘트를 좀 유시민 작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 공수 왜 역할이 좀 바뀌었다. 예, 예. 왜 민주당스럽지 않게 자꾸 그러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이제 안 그래도 최고 앵커가 지적을 하더만요. 그때 한미 FTA 뭐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강준만 교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문제점 지적이 있다. 그랬더니 공약 얘기를 했죠 그때. 다르다. 왜냐하면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한미 FTA를 안 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뭐 약속했는데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래놓고 네, 지금 안 안 하고 한다.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 네. 저는 막 경악을 근데 했어요. 거기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유시민 작가는 검찰 개혁이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보안 수사권 존치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을 안 한 수사 기소 분리가 맞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주장이 좀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 쟁점이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사 기소 분리가 뭔지에서부터 지금 선동적으로 다가가니까 이게 뇌가 다 꼬이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요 검찰 개혁을 하고 있고 지금 완수 중입니다. 네. 수사 기소 기관을 분리했잖아요. 네. 근데 수사 기소 분리가 뭔지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너무 종교적으로 도구마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인데 왜 보안 수사권을 검사한테 또 줘? 수사 기소 분리를 또 폐기하네. 검찰 개혁 실패하네. 이게 김어준식 선동이에요. 매우 잘못된 지점이고 민주당의 일부 당원들도 이 논리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 수사 기소 분리한다더니 왜 수사권을 또 줘? 왜 검사를 살려줘? 이 나쁜 것들 검찰 개혁 안 한다는 거네. 이게 지금 올바른 공론장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가들에게 혹은 검찰에게 혹은 외국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들한테 들어보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그런 게 아님을 기계적으로 검찰은 골방에 처박혀 있고 경찰은 수사하고 검사는 입도 못 대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는데. 근데 저 검찰 개혁 나와서 이 얘기로 가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 딱 하나만 제가 질문할게요. 네. 김용민 의원이 어젠가 그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나와가지고 보안 수사권이 가면 어차피 검찰과 송치 왔다 핑퐁하면서 인지 수사가 같이 될 수가 있다, 수사 개시가 될 수가 있다, 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사건을 이제 송치를 했는데 네. 좀 예를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 간단하게 예를 검사가 술 먹다가 취객한테 뺨을 한 대 딱 맞았어요. 네.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검사가 이 자식 봐라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너 내일 검사실로 나와. 아주 그냥 내가 혼쭐 내줄게. 이게 안 돼요 지금. 안 돼. 일단 경찰 수사를 받아야 돼요. 112 신고해야 돼요. 검사도 네. 112에 신고해야 된다니까 고소장 넣어야 돼요. 네. 본인이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경찰이 조사를 했어요. 어저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이건 폭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거 쫙 편철해가지고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네. 근데 검사가 그 송치된 기록을 받겠죠. 네. 받았는데 읽어보고 이 자식 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대한민국 검사를 때려? 네. 이 자식 보안수사해. 핸드폰 털어. 네. 핸드폰 털면은 이렇게 어디서 뭐 야동 봤을 수도 있어. 이상한 불법 야동. 성범죄 성매매 이런 했을 거. 수도 있어. 네. 아니 뭐 계좌 한번 싹 털어봐. 네. 이 자식 뭐 어디서 사기쳤을 수도 있어.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망신을 줘. 네. 이게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보안 수사로 되느냐가 쟁점이에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 그 주장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이나 이런 것이 재현이 가능하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로 그런 게 된다고 주장을 해요. 자꾸. 네네네.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게 보안이라는 글자가 왜 붙었는지를 공부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네. 보안이고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수사네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보안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경찰이 일단 수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경찰 수사 안에서 뭐가 부족한 구멍이 있나를 메우고 확인하는 게 보안 수사지. 네. 경찰은 어저께 있었던 폭행 사건을 조사를 했는데 검사는 그 폭행 치우고 평소에 뭐 죄 지은 거 있는지 더 찾아봐. 네. 이게 보안 수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법적 범위를 넘어서는 거고 위법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검사들은 법 안 지키더만 법이고 나발이고 다 어기더만 지들 마음대로 보안 수사 하더만 별건 수사 하더만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막 계속 그러는데 그러니까 통제 범위로 넘어가죠. 이제 보통 그거는 우리가.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면 검사를 처벌하고 징계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못 쓰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단 말입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해도 그럼 보안 수사해요. 그럼 검사들은. 아, 검찰 진짜. 개혁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시간이 오래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네. 짧게 일단 저는 더 할 거 없고 네. 강소영 변호사님처럼 민주당 또 다른 영입하려고? 패널들도 네. 강소영 변호사님처럼 민주당 다른 패널들도 네. 쫄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잘 얘기하고 계셔. 쫄지 알겠습니다. 자, 다시 유시민 작가 얘기로 돌아갈게요. 검찰 개혁은 충분히 많이 다뤘으니까. 네. 자, 유시민 작가가 아까 이제 박병께서도 정계 개편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구조적 다수 얘기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은 과거 1990년 3당 합당 수준의 대규모 정계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이게 근데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해석에 좀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정말 오늘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낀 게 정말 유시민 작가는 타고난 선동가다. 타고난 선동가. 네. 진짜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지지층에게 공포를 줘요. 네. 공포는 뭐냐? 우리 노선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 네. 우리가 일평생 걸어왔던 노선이 휴지 쪼가리가 될 수 있다. 대통령 하나 잘못 만들어서 이 공포를 줬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심지어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네. 두 집 살림 하려고 한다. 두 집 살림이죠. 두 집 살림. 네. 이제 집을 나가서 네. 저쪽에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만나서 따로 딴 살림을 차리려 한다. 이걸 어제 던진 겁니다. 두 집 살림 하려고 진짜 딴 집 살림을 딴집 차리는 게 살림을 아예 정확하네요. 그냥 집을 네. 나가는 거예요. 유 작가의 표현을 빌리는 네, 거구나. 그리고 협의 이혼 서류를 여기다 보내겠다는 네, 걸로 네. 사실상 어제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제 3단계 이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그 저기 바르셀로나의 까사바띠오를 들고 와서 네, 네.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3단계 이론을 펼치더라고요. 3단계 이론을. 그러면서 홍익표 정무수석은 저는 재개발 얘기 꺼낼 때 네. 절대 그 뜻으로 안 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재건축 때 아니라 재개발도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그 뜻이 아니었는데 재개발을 재건축보다 더 큰 걸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변호사를 해보면 재건축이 더 클 때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둔촌주공은 재건축인데 그건 규모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더 클 때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는 이걸 탁 틀어서 재개발은 동네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개발을 더 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공포를 줬습니다. 이게 그러면요, 강변님. 네. 어제 유 작가가 말했던 소규모 정계 개편, 그러니까 정계 개편 얘기를 쓴 의도가 이렇게 해석도 돼요? 민주당이 현재 지도부를 건들지 마라.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기보다는요. 네. 그 유 작가가 이야기하는 정계 개편은 결국 일부 보수와 손잡는 것. 마치 그 DJP 연합 같은 네.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자꾸 보수 인사 쓰는 거 보니까 네. 자꾸 정책을 우클릭하는 거 보니까 보수하고 대충 이렇게 어디 원래 보수로 분류되는 어떤 세력하고 합쳐서 네.
대통령의 세력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러려면 자리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 안에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쫓아내고 네. 예를 들면 총선 때 현역 의원 중에 3선 이상 다 나가세요. 그러고는 보수 출신 인사들을 막 공천해가지고 네. 민주당을 거의 뭐 보수 정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를 정계 개편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제 이제 발언을 좀 복기를 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정계 대규모 개편은 정계 개편이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정계 개편이라는 게 뭐 대부분 보면 합당이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맥락을 살펴보면 결국엔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보수와 자꾸 내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왜 같이 하는 거야 자꾸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통령이 그걸 원하는 것 같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 제가 이거 아직 찾지 못했다. 거기서 좀 막히더라고요. 제가 말씀해주세요. 이 모든 건 네. 역사를 뒤지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남의 집에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이런 기분이 강소영 변호사가 이런 기분일 것 같은데 제가 강소영 변호사한테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용역들에게 축복과 용역들에게 제가 무기를 하나 드릴게요. 레카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드릴 텐데 2005년 8월 3일 이게 22년 전입니다. 네. 2005년 8월 3일 기사입니다. 유시민 네. 대연정 불지피기 나서 참정연 토론회 노회찬 진중권 속도 조절론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토론회를 개혁당 출신 중심의 참여정치연구회 토론회에서 유시민 의원은 노무현의 대연정 제안에 불지피기에 나섰다. 네. 이 토론의 제목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 이대로 좋은가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세요. 응? 지금 이 재건축 재개발론에 대해서 2005년에 대연정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가장 큰 뜻은 외연 확장이잖아요. 구조적 다수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도 그걸 거예요. 구조적 다수. 이건 사실 양당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좀 어떻게 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거 불가능하면 어떻게 총선 대선 이길 거예요? 중도들은 뭘 보고 지지해요 민주당을? 네. 저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재건축을 할 정도로 잘못된 당은 아니다. 그 말에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만으로 충분하다. 네. 민주당스럽게만 해도 네. 충분히 총선 이기고 대선 이긴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잘못된 진단이잖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연정 이거를 해보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이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패하면 정권 못 찾는데요. 총선도 못 이기는데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 하나도 매력적이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한테. 네. 지방선거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네. 그럼 지방선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논리를 개진해야 되는데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대충 퉁치는 게 뭐 유시민 작가가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 평택 의린 선거나 이런 거를 언급하는 걸 보면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은 거는 분열했기 때문이야. 조국 혁신당 품지 못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정도로 문제의식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기서부터 다 틀려요. 네. 아니 경기 남부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네. 시장들 얼마나 많이 뺏겼어요. 성남시장도 졌어. 심지어는 네. 서울시장 졌어요. 그게 뭐 조국 혁신당하고 분열돼 가지고 진 겁니까 어디? 어디 핑계를 그렇게 대요. 민주당이 매력적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젊은 세대들한테 그걸 갖다가 보완하고 더 단단하게 시민들이 우리에게 돌아선 이유를 분석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우리 민주당 지지자로 돌리자라는 게 구조적 다수를 만들자는 대통령의 구상인데 그거 안 되는데 실패할 길인데 우리끼리 해도 충분한 걸 글쎄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이기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첫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저는 이제 그게 관심이잖아요. 저는 이제 28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중도민주당이랑 급진민주당 두 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중도민주당 분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정계 개편 얘기가 귀에 제일 이게 박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분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한다 그러면 급진민주당 세력이 이거 당이 버티겠어요? 쪼개진다는 급진민주당 세력이 나가면 급진민주당은 누구랑 합칠 수 있냐면 밖에 있는 조국혁신당이랑 합칠 수가 있어요. 네. 그걸로 가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도민주당, 급진민주당 두 개가 이제 수도권에서 둘 다 출마 후보가 이제 둘 다 나와주는 거예요 이제. 몰라요. 하세요. 조국혁신당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해. 자, 우리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송영길 후보랑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 이 상당히 높은 수의 공격을 이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회의원을 먼저 해서 정 후보가 대통령을 깔본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리한 지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금 정청래 그 전 대표의 행보를 보면. 아니 근데 뭐 이거는 또 지적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 네. 정치하려고 한다는 게 네. 뭐 표현은 되게 격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데요. 네. 우리 당권 주자들 좀 다 용어를 좀 이렇게 완화했으면, 예, 뭐 이렇게 방송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전반적 취지는 자기 정치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치인 난 자기 정치 안 했는데요. 한민수 뭐 당 대표 비서실장. 우리 명천 갈등 없는데 왜 그러냐? 명천 갈등 증거 하나라도 가져와봐. 네. 뭐 지금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다 차치하고 네. 보안수사권 하나만 봐도 네. 자기 정치 해왔는 게 명확하잖아요. 대통령의 뜻은 너무나 방향이 명확한데 네. 전혀 그대로 안 갔잖아요. 계속 딴지 놓고 네. 끝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환호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였잖아요. 대통령 네.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지적하는데 뭐 증거 자꾸 가지고 오래. 그러니까 그게 집권 1년 차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이 생각이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냥 그쪽으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여당이 여론을 또 형성하기도 하고 네. 설득하기도 하고 네. 김어준 뉴스공장 구독자들이 막 화나 있으면 아이 그거 아니야. 사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그렇게 막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이 외국의 수사기소 분리 사례를 저 보면 이게 그걸 과거에 설명- 우리가 봐왔던 어. 집권 1년 차의 당정 모습이긴 한데 여당이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걸 포기하고 나는 오로지 딴지 사람들만 쳐다볼 거예요. 대통령도 잘못됐어요. 이게 명천 갈등의 본질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이 송영길 의원의 이 좀 수위 높은 공격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은 잘 참겠다.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 약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좀 나는 이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약간 이런 표현이라고 인식도 되는데 이게 어쨌든 결국 언더독 전략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제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뭐라고 제가 하셨어요?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네. 정청래 대표의 마지막 전략은 네, 동정표다. 동정표. 그렇죠. 맞아라. 두들겨 맞아라. 이게 내가 이게 해보면은 패널들도 이제는 거의 촉법과 용역밖에 남지 않아서 네. 제가 민주당 패널들 만나면 다 정청래 대표 공격만 한다. 네. 그러면 이제 두들겨 맞으면서 처연하게 그러면 민주당 특유의 그 반골 의식이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이렇게 그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맞아라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제가 MBC 가서 그거 했을 때는 그 MBC에서 쇼츠도 만들었어요. 제가 정청래 대표에게 그렇게 한다고. 네. 그랬더니 그걸 제가 월요일에 해서 쇼츠가 나왔는데 목요일부터 정청래 대표가 2대1, 3대1로 맞으니 너무 아파요. 페북에 올리고. 또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처연하게 맞고 있잖아요. 본거 확실하네.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 명청교책이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정청래 대표 띄워줬어요, 내가. 이거 지분이 아니라 이걸 IP 있습니다. 이거 IP. 그러니까 저 이 전략이 먹히는 것 같아요 지금. 친한계 내통설. 썸네일 나왔다. 정청래 친한계 내통설. 정청래 대표 응원합니다. 예, 급진 민주당 응원합니다. 급진 민주당.